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5강, 15강 선, 세 번째 시간, 작도, 그러니까 그려보는 거죠. 작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30분 정도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 많아가지고요. 계속 막 40분, 50분, 1시간 이렇게 가네요. 좀 짧게 끝내야 되는데. 특단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도전 30분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에 대해서 선의 이해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작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어떤 선긋기의 달인들, 검증된 달인들, 그분들의 책에는 어떻게 선을 그으라고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강 선 3부 작도입니다. 일단 제가 여기 1번엔 알렉산더 엘더의 작도라는 제목을 달았죠.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알렉산더 엘더라는 분은요, 그 심리투자법칙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볼까요? 심리투자법칙, 여기 있죠. 알렉산더 엘더, 요겁니다. 요 책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 알렉산더 엘더라는 분은요, 제가 알기로는 소련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소련에서 태어나셨고 미국으로 망명을 하신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하고 교수고 그렇습니다. 27살인가 하여튼 20대 때 망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거의 제 투자 인생에 거의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말씀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온 말씀인데 뭐냐면, 시장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투자에서 거의 9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의 대부분은 다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인즉슨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나중에 파동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다? 파동이라는 거는 폭발 뒤에 응축, 그 다음에 또 밑으로든 위로든 또 폭발, 밑으로 폭발, 또 응축,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폭발의 기간은 짧고 응축의 기간은 길다. 대부분의 시간을 박스권에서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폭발, 또 응축. 근데 응축 기간이 길다. 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중요합니다. 시장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 프로들은,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진짜 프로도, 우리 같은 사람들 말고, 월스트리트나 이런 전문 투자자들 있죠. 기관 투자자들, 그런 프로들은 이제 현재의 시세가 추세인지 아니면 박스권인지, 이게 알쏭달쏭하면 대체적으로 박스권에 무게를 둔다. 이것도 박스권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인지 아니면 이게 박스권 안에서 포함된 건지 라고, 이게 알쏭달쏭하다고 생각되면은 대체적으로 박스권에 무게를 둔다. 이 두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어찌됐든 저찌됐든 시장의 대부분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또 프로들은 현재 추세인지 박스권인지 알쏭달쏭할 때는 그걸 박스권으로 박스권이라고 무게를 둔다. 즉 박스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 엘더라는 분은 박스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설파를 하신 분이에요. 상당한 설파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신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추세가 미심쩍으면 물러서서 본인이 매매에 쓰는 차트보다 한 단계 높은 기간의 차트를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큰 추세, 현재의 추세가 애매하면 큰 추세를 보고 현재의 추세가 그 대파동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면 현재 작은 파동도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걸 대충 예상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어떤 추세, 박스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있다.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알렉산더 엘더의 작도법 알아보지 않을 수 없죠. 이분은 그 어떤 거를 강조했냐면요. 보통 차트 분석가들은 대체적으로 극단적인 고점과 저점을 이어서 추세선을 그린다 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그린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밀집 구간의 가장자리를 따라 그린 편, 그러니까 제가 적을게요. 차트 분석가들은 대개 대체적으로 극단적 고점이나 극단적 저점을 이어서 추세선을 그린다. 하지만 밀집 구간의 가장자리를 따라 그리는 편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봅시다. 요거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 비트코인 차트는 제가 이걸 다 지워버리고 그려보겠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나는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이분이 말씀하신 걸 설명을 드리려면 그에 맞는 차트가 나와야 되는데, 비트코인 말고 다른 걸 볼게요. 잠시만요. 그러는 게 있을 텐데.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천리라는 그 주식입니다. 주식인데, 보통 이제 트레이더들은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긋는다는 거예요. 이거 지워볼게요. 선을 그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선을 긋는다 치면, 이렇게 그을 수 있고, 그죠? 이렇게 그을 수 있고, 요게 한 방법이고, 보통 이제 분석가들은 되게 이렇게 긋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점, 이 최저점과 이 꼬리 끝 최저점 이렇게 긋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긋는 것보다 여기 보시면 이 가장자리죠. 이 가장자리, 이렇게 돌아나가는 가장자리, 이 돌아나가는 보십니까? 요 부분, 요 가장자리를 긋는 게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전체의 음봉에서 양봉으로 돌아나가는 이 구간,
이렇게 그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씀하신 알렉산더 엘더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봉이 돌아가는 이 가장자리 구간은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여기 이 시장 참여자들의 다수가 방향을 선회한 지점이고, 그런데 이렇게 밑골이 길게 나온 이 극단적인 저점은, 이 지점은 어떤 소수의 극단주의자의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기술적 분석은 여론조사 같은 거다. 여론조사는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지 소수 극단주의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 사실 선을 긋는데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유능하신 분이고 월가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그을 때는 지금 요렇게 긋는 이 극단적인 밑꼬리까지 긋는 것보다 요거를 요렇게 올려가지고 이 봉이 돌아나가는 봉이 돌아나가는 이 가장자리로 긋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이건데 한번 그럼 그어봅시다. 이렇게 여기서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어서 한번 위를 한번 볼까요? 뭔가 좀 글쎄요, 뭔가 조금 애매하네요. 이렇게 그으니까 뭔가 좀 뭐 맞는 구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를 살짝 올리면, 이렇게 올리면 각도가 좀 달라지죠.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봅시다. 뭐 이것도 뭐 비슷한데. 요렇게 그으면은 이렇게 그으면 얼추 뭐가 좀 나오네요. 그림이. 봅시다.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서 상승해가지고 이 중단선에서 저항을 받다가, 그죠? 보이시죠? 뚫어가지고 뚫어서 요 상단선까지 갔다가 돌파하고 다시 지지받고, 그죠? 이탈, 여기서 또 지지받다가 또 이탈, 그리고 중단선에서 또 저항. 이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더 엘더가 말한 각도로 그으니까 얼추 어떤 저항과 또 지지, 또 저항, 이 중단선에 보이시죠? 이 중단선에 지금 점선, 중단선에서 지금 저항, 지지, 저항, 그죠? 그리고 요 상단선에서 지지, 그죠? 보이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지지,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알렉산더 엘더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런 끄트머리 부분, 이런 거는 굳이 중요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추세가 돌아나가는 그 가장자리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그릴 때도 있고 안 그렇게 그릴 때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알렉산더 엘더의 작도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빅터 스페란데오의 작도. 빅터 스페란데오의 작도. 빅터 스페란데오는요, 이분도 책의 저자입니다. 그 전설의 프로트레이더. 여기서 가지고 뭐 1편이 있고 뭐 2편이 있습니다. 전설의 프로트레이더 발음이 안 돼요. 프로트레이더 빅 1, 2의 저자입니다. 이분은 진짜 어마어마하신, 거의 뭐 신 같은 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거의 뭐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의 신. 이분은요 17년간 투자를 하시는데, 투자하면서 중요합니다. 단 한
한 해도 손실이 나지 않았다. 17년 중에 단 한 해, 1년, 단 그 한 해도 손실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의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72%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연평균 수익률이 72%라는 말을 지금 현재 은행 이자가 한 평균 은행 이자가 1.9%에서 그 이자 소득세 떼고 그 다음에 단리로 계산을 하면 그 거의 1%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은행 이자보다 70배를 복리로 17년간 버신 거예요. 어마어마하신 거죠. 그냥 이분은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빅터 스페란데요. 장난 아닌 분이에요, 이분. 근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이분의 작도법을 이제 소개를 하려면 이분이 어느 정도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분의 작도법. 스페란데의 작도법. 자, 작도법. 이분은 이분이 책에서 쓰신 그 전설의 프로트레이더 빅 1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차트에서 추세를 분석할 때 가장 유용한 도구가 바로 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트에서 추세를 분석할 때 가장 유용한 도구는 추세, 선이다. 즉 선이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까지 같이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냐면, 아마추어와 전문가들이 함께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있다. 그거는 뭐냐면, 선을 긋는 방식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선을 그을 때 어떤 기준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선을 그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상승 추세선은 어떻게 긋는가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상향 추세라면 이제 가장 낮은 저점에서 가장 높은 고점 이전의 저점을 잇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단 두 저점 사이에 있는 일봉을 통과하면 안 된다. 두 저점 사이에 있는 일봉을 통과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상향 추세라면 이제 캔들이 파동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상승을 하고 조정받고 또 뭐 이렇게 가다가 조정받고 지금 이 상태라고 쳐요. 이 상태면 이 사람은 가장 낮은 저점인 이 포인트와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고점, 이 고점 그 이전의 저점 이 부분, 이거를 이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으라는 거예요. 요렇게 이어라. 이게 추세선이다. 가장 높은 고점 이전의 저점, 요 두 포인트를 이어라. 상승 추세선. 단 이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 사이에 이렇게 일봉이 있으면 안 된다. 일봉이 있으면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일봉이 있다면, 그러면 요렇게 긋던지, 아니면 이 일봉부터 이렇게 긋던지, 요렇게 그어야 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를 통과하는 일봉이 없다면, 최고 저점과 최고점 이전의 저점을 연결하면 된다. 이거는 실제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우리가. 자, 예를 들면, 주봉을 볼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선을 긋는데, 오늘이 이날이라고 칩시다. 여기 끊어봅시다.
오늘이 이날인데, 자, 오늘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요 날이에요, 오늘. 보이시죠? 자, 최저점이 여기죠. 최저점이 여기고, 최고점이 여기입니다. 최고점이 여기에요. 근데 이전의 저점이 여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끄으려고 하니, 지금 일봉이 많이 통과되죠, 지금. 이렇게. 이 선 밑으로 많이 삐져나오잖아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긋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어야 되냐? 그러면은 최고점이 여기니까, 그 이전 저점 말고, 그 이전의 저점. 이 포인트와, 그 다음 최저점. 요거 또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으니까, 여기도 일봉이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된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 일봉의 문제니까 이렇게 긋던지, 아니면, 이렇게 긋던지.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그럼 제가 실제로 그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최저점에서, 요렇게. 아까 이제, 알렉산더 엘더가 얘기하는, 알렉산더 엘더는 이렇게 긋지 말고 가장자리로 이렇게 그어라 그랬죠? 뭐 이렇게 그어 볼게요. 갖고 알렉산더 엘더의 작도법으로 이 정도 그어 볼까요? 좀 애매하긴 하네. 보면 저는 이렇게 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그어 놓고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으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다시 최저점과 최고점 이전의 저점을 그때 만약에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그 선과 선 사이에 일봉이 통과가 되면 안 된다. 이건 지금 통과가 되고 있죠. 이 자리도 통과가 되고 있고 통과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선이다. 그러면 그 이전의 저점 또 이전의 저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었는데도 안 돼요. 그래도 이렇게 그어도 여기가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즉 선을 그었을 때 통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탈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락 추세선을 긋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선 이렇게 있으면 자 최고점이 이 자리고 그 다음에 최저점이 이 자리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 직전 저점 요 자리와 이 자리를 긋는 겁니다. 자, 한번 그어볼게요. 자, 요렇게 그을 수 있죠. 이렇게 그을 수 있죠. 요건 이렇게 그어지네요. 이렇게 그으라는 거예요. 빅터 스페란데오는 이렇게 그어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신기하죠? 재밌죠? 이분은 이제 이렇게 긋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존 제이 머피의 작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존 제이 머피라는 분은요, 이분은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의 저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책들은 다 괜찮은 책들이에요.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책들이 다 좋지만 경제서나 이런 주식책, 특히 이렇게 유명한 책들, 그러니까 국내 책은 읽을 거 없어요. 저는 국내 책 읽지도 않아요. 적어도 월가에서 인증받은 그런 책들은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하튼 존 제이 머피의 작도. 이분이 강조하신 거는, 잠시만요, 콜라 좀 나와요. 이분은 추세선을 그릴 때, 추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상승 추세선을 그리려면 적어도 2개의 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선을 그으려면 적어도 2포인트
선을 연결하려면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선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두 개의 저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파동이 이렇게 왔다가 지금 이 상태면 추세선을 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얘가 조정을 받고 나서 이렇게 돌아 나가는 모습이 보이면 이 두 포인트,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있어야 선을 그을 수 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정리를 할게요. 선을 그으려면 그 선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만약 상승 추세선이라면 적어도 두 개의 저점이 존재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이제 1에서 그려놓은 추세선이죠. 추세선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세 번째 추세선에서 반드시 반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하락하던 가격이 여기서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아서 돌아 나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두 개의 저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이 또 올라갔는데 이렇게 놀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반드시 여기서 다시 돌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선이 유효하다. 여기서 돌아 나가지 않는다면 유효하지 않은 선이다. 잘못된 선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돌아 나갔다면, 즉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두 번째 포인트도 알 수가 없는데 이 선 두 개를 연결한 다음에 이 세 번째 포인트에서 반등하는 놈을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조건 이 세 번째 포인트에서 반등하는 놈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존 제이 머피가 말하는 거. 차트 봅시다. 자, 이 삼천리라는 회사입니다. 삼천리라는 회사인데, 여기서부터 리플레이를 끄고,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렸어요. 대충 잘 그려볼게요. 선을 이렇게 할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자, 삼천리 주봉으로 선을 그었는데, 자, 첫 번째 저점 포인트가 생겼고, 자, 두 번째 저점 포인트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선, 지금 이 선 보이시죠? 이 추세선의 세 번째에서 한 번,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반드시 돌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돌아 나간다면 이 선은 현재부터는 유효하다고 본다. 유효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 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선에서 매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존 제이 머피.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매매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고, 이스트 소프트 상할 것 같네. 이스트 소프트는 제가 일봉으로 선을 그었었는데, 보시면, 자, 여기서 돌아 나가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저점이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그었어요. 여기서부터 그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제 나름대로 작도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돌아 나가요. 그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선이 돌아 나가고, 두 번째 돌아 나가고, 세 번째, 저는 이 부분에서 잡아요. 세 번째에서 잡습니다. 이제 존 제이 머피의 책을 제가 읽고
제가 차트를 많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느꼈던 거죠. 이 세 번째에서 반드시 돌아 나가야 되고, 돌아 나간다면 이 선은 유효하고, 여기서부터는 매수 시점이다. 결국에는 뭐 날라갔죠. 조정받고 지금 상한가 같네요. 상한가 같네.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먹었던 IS 동서도 마찬가지. IS 동서는 보시면 일봉인데 이제 하락을 쭉 하다가 여기서부터 반등을 했죠. 크게 반등하고, 자, 두 번째 돌아 나갔습니다. 그죠? 두 번째 돌아 나가고,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매수 타점인 거예요. 세 번째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만큼이 22%입니다. 22%.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에서 돌아 나갔는데, 자, 네 번째 포인트에서도 저는 돌아 나가는 게 보이길래 이 선이 상당히 강력한 추세선이구나 라는 생각에 저는 여기서 잡은 거예요. 날아가고 있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메리츠 종금도 보시면 여기서 저점 찍고 한번 돌아 나가고, 두 번째 돌아 나가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자리에서 이탈이 되면 이 선은 유효하지 않다는 건데, 만약에 이 선에서 돌아 나간다면 이건 유효하다. 그죠? 요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부터는 매수 타점이 된다. 만약에 세 번째에서, 전 세 번째 이런 차트 이 차트 요 시점에는 몰랐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날 돌아 나가서 이날 잡았으면 바로 한개 파동으로 17%, 최고점까지 31%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이 지점, 자, 네 번째 포인트가 왔어요. 이 선에 대한 네 번째 이제 테스트가 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에서도 역시나 튀는 모습. 그죠? 이 선이 아직도 유효하다. 존 제이 머피는 그래서 뭐를 설명했느냐, 선을 그었는데 일단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이 두 선을 이어서 세 번째에서는 반드시 상승을 해야 된다. 이 선이 유효하려면, 그리고 이 선이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 돌아 나가면 이 선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에서부터 잡아서 이제 매수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존 제이 머피가 또 얘기를 한 게 뭐냐면, 32분이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세선은 모든 가격 움직임을 반영해야 한다. 이건 뭔가 앞에 거랑 좀 다르죠. 앞에는, 자, 무슨 말이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봉 차트의 추세는 이제 반드시, 존 제이 머피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하루 전체의 가격 변동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다시 차트, 마음이 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 패턴에서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려면 이렇게 튀어나온 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모든 가격은 포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으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저처럼 이렇게 그으면 안 되고, 선을 뭐 이런 식으로 지우고, 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가격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사실은 동의하지 않아요. 요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채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삐져나왔다가 이거 무조건 이 채널을 따르면서 가격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탈됐다가 다시 복구되면 이 자리는 트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파동이 올라가다가 이 상단선을 때리지 못하고 다시 실패하고 내려오면 이걸 페일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 제이 머피가 말하는 모든 가격을 포함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책에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봉 차트 상의 추세는 반드시 하루의 전체 가격 변동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일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이제 분석가들이 종가만을 이용해서 추세선을 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종가만을 이용해서. 근데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 그 꼬리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의 모든 가격 움직임을 반영을 한다면, 그러면 앞에 이제 알렉산더 엘더가 말하는 이거 어딨어? 밀집 구간의 가장자리를 따라 그리는 편이 낫다. 극단적인 고점이나 극단적 저점을 이어서 보통 추세선을 그리지만 이거보다는 밀집 구간의 가장자리를 따라 그리는 편이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캔들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여기 꼬리가 이렇게 있어. 하나 꼬리가 있어. 그리고 음봉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다 이거지. 그럼 내가 만약에 추세선을 이렇게 추세를 긋는데 존재의 목표는 이렇게 그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엘더는 요렇게 돌아나가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아나가죠. 요렇게 돌아나가는 이 자리를 그으라는 거예요. 이게 존 제이 머피고요. 이게 엘더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요 하나 갖고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튼 이게 맞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융둥이의 작도로 오늘은 이제 융둥이 작도는 오늘 안 할게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안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알렉산더 엘더랑 그 다음에 빅터랑 그 다음에 존 제이 머피의 작도까지만 한번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럼 과연 저는 어떻게 그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들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 책들에 나온 방법 중에서 제가 여러가지 차트를 보고 가장 좋은 것만 쏙쏙쏙쏙 빼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분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30분 안에 끊으려고 했는데 37분 됐네요. 하여튼 38분 동안 들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융둥이의 작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잘자, 안녕.